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5일 연습 매매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8종목, 그동안 보유 중이었던 두 종목도 다 매도를 완료해서 8종목 중에 3종목 수익 나고 5종목 손절이 나면서 마이너스 28,000원 정도 났습니다. 어, 보유 중이었던 민테크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가장 비중도 높고 마이너스가 많았었는데 음, 네, 결국에는 오늘도 하단권에서 손절가는 이탈을 안 했는데 손절가는 딱 오늘도 걸쳐서 한 번 더 지켜볼 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냥 수급이 너무 없고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종가까지 보니까 또 오를 것 같아서 진짜 오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왜냐면 제가 팔자마자 제가 판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었네요. 네, 그 다음에 네, SK이토닉스는 어제 제 예상대로 거의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장 초반에 매도를 해서 다행히 이터닉스는 4%의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비중이 적어서 총 둘이 합치면 수익 손절액이 더 크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외하고 오늘 매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또 영상을 찍는 걸 까먹었는데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산 종목이 Y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터닉스는 네, 뭐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장 초반에 저렇게 팔았고 네, YC는 어 지금 장 초반에 가장 제가 이 뭐라 그러지? 검색기를 가지고 있는 이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좀 활용할 줄 아는 스킬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계좌에도 좀 풍족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장 초반에 요 상한가 찍은 엑스게이트도 있고 뭐 위지트도 한번 튀었고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하필 왜 또 이런 거를 지금 보고 들어갔는지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오도리 영역 이후에 눌려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인데 문제는 이게 약간 박스 돌파가 안 나왔다는 거죠. 이 노란 선이 이 박스 상단인데 박스 상단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애매한 차트긴 합니다. 뭐 당시에는 좀 초조하니까 원체 변동성이 심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냥 5일선 갭으로 띄우고 박스 뚫겠거니 뭐 이렇게 하고 좀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 또 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뭐 이렇게 반성을 하지만 딱 저 9시 저 때 되면은 수많은 종목들이 1초 내외로 뜨게 되고 빠르게 판단해서 종목 성장하고 들어가는 스킬은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얘도 시가 부근에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죠. 이터닉스도 팔아야 되는데 이터닉스도 장 초반에 바로 못 팔고 딴 거 YC 보다가 얘도 지금 떨어져서 지금 정신이 없죠. 다행히 이터닉스는 재차 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YC 같은 경우는 음, 요 기준선에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 네, 지금 ICTK를 들어갔어도 수익이 컸을 텐데, 저런 차트가 훨씬 좋았을 건데, 오늘은 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넘기면서 보자면, 네, 그래서 YC는 어차피 들어간 금액이 5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60일선, 120선, 그 다음에 5일선 세 개의 지지선을 동시에 받는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기서, 저기서 추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또 야속하게 또 올라가네요. 체결이 안 되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요 발견된 종목이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는 차트 자체는 훨씬 좋죠. 어, 중추세를 벗어나서 매집봉이 두 개가 띄워져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언제든지 뭐 여러 저항대가 있지만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 오늘이라도 바로 가는 자리다. 시가가 이미 5일선을 뚫어줬다. 그래서 뭐 근거적으로는 저 아까 들어간 YC라는 종목보다는 훨씬 근거적으로는 충분해서 YC도 소량 매수를 합니다. 예, 지금 메커스도 소량 매수를 합니다. 네, 이 엑스게이트가 나중에 봤는데 YC 뭐 이상한 종목 그 들어가느니 좀 더 차트를 좀만 봐서 엑스게이트를 봤으면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완전히 기간 대칭 제대로 나오면서 요 파동의 에너지만큼 그대로 방출이 되는 차트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너무 뭐 다른 거 매매하다가 늦게 봐서 이미 20% 넘어갔을 때 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종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참 뭐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하는 하루입니다. 첫 종목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첫 종목에 잘 들어가서 뭐 10초도 안 돼서 수익을 내고 그대로 그날 하루 매매가 종료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내내 하루 첫 종목이 꼬이니까 괜히 매매 시간만 늘어지고 뭐 그렇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굴레를 빨리 공부해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YC는 지금 1분 몽상 박스 체크를 해놨는데 아마 이게 지금 넘기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박스 하단을 지지하는 1분봉 매집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그어놨는데 이거를 이탈하면 그냥 어, 손절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절 라인은 요거였는데 이 전봉의 종가죠. 뭐 그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요 지지 라인 언덕 바닥 두 개, 요기 지지 라인을 그냥 손절로 잡고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미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손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스란 종목. 참, 얘도 반도체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가서 장 초반에 반도체주들이 떴는데, 좀 떴으면은 좀 올라가지. 어떻게 맨날 시가가 고가가 되는지, 참, 반도체를 좋게 보려고 해도 차트가 저를 안 좋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커스도 결국에는 시가가 고가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메커스라는 종목도 이 추세선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되지만 그러면 또 이게 단기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민테크처럼 오늘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2차 매수는 2차 매수대로 해서 손그 손절해야 되는 금액도 커진 상태로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저희 중장기에서 좀 주로 하자. 정한되면 단기 스윙이지만 근거가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 메카스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저거 민테크 마음이 아프죠? 이게 2차 매수는 2차 매수대로 하고 좀 시간은 시간대로 끄는데 슈팅이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오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테크는 이 완전 제 그냥 블랙리스트에 찍혔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에는 장 초반에 또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제가 손절을 7,300원으로 잡았었거든요. 요 매수가 근처에서 멀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인내심의 한계가 온 저는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또 연속 사은봉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요 지분 기법만큼 또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네, 그건 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을 한 게 요 떡상위에 뜬 게 경창산업이 뜹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차트도 보면은 보이는 수많은 매집봉들 뭐 요거까지 개미들한테 본전을 줬다고 치면 이게 다 매집봉이 여러 개 떠 있고 추세를 돌려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얘는 수급이 어떻게든 일단 나와서 음, 이대로 만약에 반짝 수급이었으면 다시 올라간 만큼 금방 꼬라 박을 건데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라 얘가 올라갔다가 좀, 뭐 급하게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보고 있었죠. 그다음 메커스는 저 경창산업 보는 와중에도 떨어져서 수급도 없고 잘랐습니다. 어라라 보니까 경창산업이 기준선을 정확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는 반짝 매집봉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다시 좀 5일선 눌러줄 때 1차 매수 진입을 합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 공구리 상단 2,600원 구간까지 상승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 사자마자 떨어지는지. 하지만 저에게는 분할 매수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계속 떨어지죠. 다행히 여기 일분봉상 60일선을 지지를 한번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60일선에 여기에다가 매수를 걸어 놨었었는데 이게 다행히 체결이 돼가지고 2차 매수까지 해서 평단을 좀 낮춥니다. 네, 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손절가를 한도 가 남겨두고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2,300원이 원래 칼 같은 손절이지만 요즘 이렇게 찌르고 다시 바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서 한도 호가 더 밑으로 잡아놓곤 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해서 매수가 위로 띄워주는 모습. 어, 기준선까지는 올라가겠다. 그냥 짧게 기준선까지는 먹고 나오자. 그래서 일단 반 정도는 팔았습니다. 반은 정하게에서 팔고 나머지는 좀 더 올라갔을 때 팔자 해서 2,435원에 매수를 걸어 놨었는데요.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또 한도가를 남기고 떨어져서 취소를 하고 그냥 현재가에 아까 1차 매도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오플로우 오도리에 뜬 종목인데 1분봉이 참 그 단타 공략하기 좋은 요 이 기준선을 이용한 눌림목 타점이죠. 보통 뭐 저기 단테 사단의 또살 선생님이 그 만드신 기법 오징어 기법처럼 여기 1파 눌림목, 2파 눌림목에 잡아서 상승에 매도하는 그 기법에 정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오플로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오플로우가 2파가 나오고 기준선까지 이탈되면서 약간 낙폭과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서 받아 먹겠다. 요거 터치될 때까지 낙폭과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일단 밑에다 걸어 놓습니다. 얘는 이제 다시 올라가 버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는 거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또 이런 포모를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더 강한 매수 욕구가 샘솟아서 뭐 일본 봉상에 사실 살짝 눌릴 때 사실 잡으면 안 됐었죠. 잡으면 안 됐었는데 좀 포모가 와서 그래도 소액이니까 튀는 튈 때 바로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박스도 그으면서 근거를 찾죠. 약간 눌림목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 매매 쪽으로 관점을 바꿔서 했는데 다행히 뭐 또 상승을 하는 것 같네요. 상승이 돼서 너무 높게 들어간 만큼 많이 먹지는 못하고 바로 튈 때 팔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넷과 RCTK가 종목에 뜹니다. 이게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ICTK를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 네, 우리넷은 어, 파람전선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패턴이고 ICTK는 오도리 영역이었습니다. 뭐 기법상 다 뭐 들어갈 만한 타점이었는데 우리넷은 요즘 제가 재미를 보고 있는 기간대칭 장대 양봉이 솟은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눌러주고 다음 수급에 전에 있던 정대 양봉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시에 전에 일어났던 파동의 뭐 에너지라고 하죠. 그냥 뭐 봉 하나니까 에너지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 파란 전선도 뚫으면 이건 뭐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우리넷을 공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봉을 그어놓죠. 요 크기 그래서 봉을 어디까지 올라갈까 해서 그려놓죠. 근데 이미 고가가 한번 요 크기만큼 찍어서
사실 건들면 안 됐습니다. 그냥 여기 진짜 여기까지 찍고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이 좀 아직 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배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만성적인 장염을 가지고 있는지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좀 처음 했던 애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됐죠. 내 거가 아니다 하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란윤선 부근에서 진입을 한 대가로 매수가에서 횡보를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보시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네, 요 기준선 라인에 추매를 합니다. 추매를 하자마자 제가 추매를 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더 떨구죠. 이렇게 네,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를 어디 뭐 CCTV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떨어질 수가 있나? 반등도 하고 저를 이제 가지고 놀고 사실 여기서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간 슈팅 나올 때 0.3%는 안 되지. 그래도 1%는 먹어야지 하면서 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그래서 8320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어림도 없지 하면서 떨어집니다. 음, 떨어져서 결국에는 여기 이 결국에는 여기 하락해서 반등 줄 때 121선 라인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그냥 그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손절을 하고 이 한국 주식을 내가 보복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만 나올 거냐 하는 순간 스페코와 빅텍이 마치 이제 구세주라도 된 듯이 떡상에 나타납니다. 둘이 북한이 뭔 짓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전쟁 관련주죠. 그래서 나타나서 대장주인 스페코를 바로 눈독 들이기 시작합니다. 예, 스페코를 눈독 들여서 타점을 잡아 봅니다. 그래서 더 안 떨어지고 뭐 눌러줄 때 사실 근거는 부족하죠.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뭐 나름 근거를 찾은 게 음, 이게 나올라나? 뭐 나름 지지와 저항 구간을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발견을 해서 요 파란색 라인이 여기도 그렇지만 요 전날에도 어, 이 해당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등하고 여기를 찍을 때 매수를 해보면 눌림목 타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바로 떨어지죠. 예상은 과대납폭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상상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샀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더 떨굽니다. 더 떨구고 61선에서 반등을 하는데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가져갑니다. 추가 매수를 가져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스탑로스를 잘못 눌렀어요. 이게 478, 4760인가? 저 박스 하단 4780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장을 눌렀는데 지금 보니까 4780 돼 있죠? 보셨어요? 이거 오르네? 제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4780을 했는데 오늘 하니까 4810으로 바뀌면서 매도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억가당했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 게 저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떨어져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넷을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5분 전에 손절을 했는데 떡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야, 제가 그려놓은 양봉만큼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실 뭐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거지. 이게 뭐 조정 몇 차례 더 주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한번 예측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얼추 맞았다. 내 시나리오가 점점 확률이 높아져 간다. 그런 거에 뭐 사실 만족을 했었습니다. 뭐 올라간 걸 어떡합니까? 나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매매할 때 그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이것도 공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테크에서 손실이 커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내일은 부디 첫 종목에 수익이 나서 그대로 매매를 종료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복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